안녕하세요. 법인사무님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이영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돈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좋죠. 그치, 돈 좋죠. 돈 좋지. 아니, 법적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는 소송들이 다 돈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사실상 형사야 신체적인 거랑 뭐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돈과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지금 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제도 막년회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내 친구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야, 어차피 집값은 떨어질 건데 라고 하는 애들이 반이고 나머지 반 같은 경우는 야, 그래도 집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집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급량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딱 하나예요. 제가 지금 이 변호사님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나서 피자 만들 거 재료 좀 다 사가지고 와봐 라고 해도 그거 못 사와요.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햄도 마찬가지고 치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그 똑같이 얘기하면은 철근이나 콘크리트 값이나 이런 것도 다 올라간다는 거거든. 근데 완성품이 아파트만 집값이 떨어지래.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 사실상. 이거 생 양아치죠. 그런 거 있잖아. 1,000원짜리 주면서 야, 빵 3개랑 우유 2개 사가지고 200원 남겨와. 이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물가가 지금 다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당연히 집값도 올라간다? 따라서 집을 사야 돼. 라고 저는 얘기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도 저는 맨날 얘기하는 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딱 3가지가. 일단 첫 번째는 야, 가장 좋은 거는 부동산이야. 네가 빚이 심각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내가 부동산 살 정도는 안 되고 부동산 사는데 너무 빚을 많이 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저는 금 사라고 그래요. 차라리 지금은. 그러니까 금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자산은 사실상 금밖에 없으니까 금을 사라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것도 좀 그래? 그러면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지키고 싶은 거라면 차라리 달러를 좀 사놔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하는데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어쩌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럼 부동산이 실제로 그러면 진짜 많이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사실. 어딜 살 거냐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게 더 크지 사실상. 네. 어딜 살 거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매출 전표 같은 거 우리 회사 거 이제 선임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보잖아요. 저도 어쨌든 대표니까 나도 보긴 보는데 보면은 느끼는 게 옛날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도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역전세가 나가지고 막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특히 25년 한 4, 5월 달서부터는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진짜 확실한 거는 6월 달에 대책 터지고 나서부터는 아예 사라졌어.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긴 해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단순히 집값이 올라가고 좀 부동산 가봤더니 전세 매물이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전세 매물이 나와서 없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소송 자체가 아예 전무하게 다 사라져 버렸다. 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들어오는 거는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빌라잖아요. 아파트는 아예 없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렇죠. 경기도는 어때요? 경기도 아파트는 많이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보증금이 좀 크잖아요. 그럼 그 큰 돈이 안 들어올 때나 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권 임대차 보증금이 좀 높은 건이 오히려 많았죠. 빌라를 다 제외하고 나면은. 그 결론은 오히려 전세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을 돈이 많은 쪽이 훨씬 더 컸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거 같은 경우는 소액 전세금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전세금인 거잖아요. 전세금도 몇 억 안 되는 그쪽은 바로바로 어느 정도 융통이 되니까 그쪽은 소송이 또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이게 빌라처럼 경매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조정되고 합의되고 해서 일찍 끝나죠. 그러고 절대로 경매까지 넘어가진 않잖아요. 경매 들어가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죠. 아니, 저는 그걸 생각하면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보다 무조건 매가가 높다는 얘기니까 매가 올라가면은 전세금 안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니까 갭 투자로도 좋고 그냥 상승 가치로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사라 마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차 소송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인 것만 봐도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싫어하겠지만 갭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해요. 갭 투자 막는 정책을 뽑긴 했지만 그치. 저 전세금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전세 다 없애겠다고 하고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바보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세 제도를 사실상 독일이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학자들이 다 넘어와서 우리 전세금을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인데 이 전세금 제도가 왜 그 나라에서 우리를 봤었냐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돈이 올라가. 전세금은 몇 프로 안 올라가. 그것도 있고 더 큰 이유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산 가치 형성하는 되게 좋은 상황들이 발생을 해. 이게 두 번째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경제가 돌아가려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빌려서 넣던 아니면 내 돈으로 넣든 간에 거기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이자 나가는 게 거의 적어지니까 사실상 나머지 월급은 내가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쓸 수 있단 말이야. 야, 소비 증진에도 되게 좋네. 야, 전세라는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배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갭 투자니 뭐니 하면서 전세, 그리고 또 전세 사기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전세가 마치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비춰지곤 하는데 월세가 지금 되게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직원들 중에서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조그만 오피스텔, 신축 빌라랑 오피스텔 살고 있고 13평에서 15평짜리를 살고 있는데 그 월세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혹시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봤죠. 저는 그런 것도 물어보는데 80에서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모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서울대 구역 쪽에 조금 언덕으로 올라가면, 봉천고개 쪽으로 올라가면. 근데 거기는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200에서 250 정도 월세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가 다 없어지잖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월세 폭이 훨씬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뭐 금융자산이 훨씬 더 크고, 뭐 이런 부동산 자산 작다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빠진다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100, 200만 원이 거기도 높단 말이에요. 거기도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월급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되는 분들보다는 정말 많아도 400에서 600 정도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을 버는 친구들이 실제로 월세로 250만 원을 낸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는 못 살죠. 네. 그럼 결혼도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전세라는 제도를 진짜 없애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전세가 없어지고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게, 전세가 안정화되려면은 그 시가가 좀 정확하게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전세 대란이 나고 사기가 나고 한 거는 시가를 다 올려 쳐버리니까, 이게 상승장에서, 특히 상승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부동산 업자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사기를 치잖아요. 우리 의뢰인들도 많잖아요. 부동산에서 매가를 다 주변 시세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시세를 올려놓고 부동산 보증금도 올려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 신뢰를 잘못했다가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월세가 안전하다 이렇게 많이들 보는 거죠. 어쨌든 저는 제 생각에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월세에 대한 게 점점 더 커질 거고, 전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거 비용에 대한 안정이 정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우리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뭐 그래도 중장년층 되는데 저희도 거기서 벗어나진 않아. 집이 없는 상황에서는 점점 더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고, 내가 가처분 소득이든 아니면 내가 저금할 수 있는 돈이든 더 만들고 싶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날 제 친구들한테도 너 나중에 월세살이 하면 한 푼도 그때서부터는 못 벌걸?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너무 이상한 곳만 아니라고 하면은 경기도라도 가가지고 집을 사놓는 게 너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기는 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집이 있고 없고의 안정성이 분명히 다르고 돈 모이는 것도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 확실히.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차 소송을 하면서 저희는 사실상 경제 전문가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물론 부동산 박사를 갖고 하고 계시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문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월세 폭이 늘어나요, 실제로. 지금 소송을 해도 반전세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어났고, 이 지역을 이렇게 월세를 받는다고? 라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 영상을 보는 특히나 20대, 30대들은 지금 당장 집을 내가 어떻게 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은 처음부터 너무 막 10억, 20억짜리 보니까 그런 거고, 최소한 3억, 4억짜리 집도 있긴 있어요. 거기라도 사두는 게 나중에 내 가처분 소득이나 저금을 위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냥 변호사로서 요즘에 소송에 대한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느낀다 정도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십시오. 어딜 사야 되는지는 다음 편에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